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지난 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전용재 목사가 제27대 감독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전 신임 감독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감리교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취임 각오를 밝혔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교회가 25일 제30회 총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용재 제27대 감독회장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전국 감리교회 목회자와 성도 천여 명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재 감독회장은 감리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감독회장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함으로써 공식 취임을 알렸습니다. 감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감독회장의 직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모든 교역자와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 감독회장은 취임사에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감리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감리교회가 보다 성장하고 성숙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감리교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제도와 구조 그리고 개척교회 목회 현장 등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곳마다 분명히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단 및 연합기관 지도자들도 축사를 통해 위기를 은혜롭게 극복한 감리교가 신임 감독회장과 함께 한국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감리교의 지도적인 역할이 한국교회 전체를 갱신되게 하고 우리 민족사를 새롭게 할 것으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감리교만 웃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웃고 한국교회만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의 역량이 발휘될 때 전 감독회장과 총대들은 지난 5년간의 교단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진정한 감리교 정상화를 이루자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결의문에는 불합리한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고 잘못된 선거 문화를 바로잡는 등 교단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10가지가 담겼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2월 서울 남현회와 동부연회 감독으로 당선된 임준택 목사와 이철 목사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새 감독회장이 취임함으로써 지난 5년 동안 혼란을 겪었던 감리교가 본격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교권 다툼과 학연 갈등을 그치고 이뤄낸 귀한 결실인 만큼 다시 그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의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전 세계 349개 교단, 무려 5억 6천 명 기독교인들이 소속된 WCC 세계교회협의를 두고 여전히 해묵고 왜곡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WCC 총회 D-100 연속 기획에서는 WCC 부산 총회를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이러한 주장들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WCC는 용공 세력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며 동성애를 지지한다. WCC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연합체인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두고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한국교회 안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왜곡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들이 바로잡히지 않고 오랫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WCC 중앙위원회는 한국 상황과 세계 질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군 참전을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서가 유엔군의 참전에 결정적 명분을 제공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WCC를 영공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984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계교회의 관심을 일으킨 일본 도잔소 회의나 남북교회 대표들이 처음 만난 1986년 스위스 글리온 회의도 모두 WCC의 주선으로 가능했습니다. 또 WCC는 독재 정권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후원하는 중요한 조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평화를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북쪽에 있는 교회와 남쪽에 있는 교회가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신앙적으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이 WCC예요. 전 세계에 WCC를 통해서 교회들이 항의하고 하는 바람에 제가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WCC의 총회가 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신학적 측면에서 볼 때 WCC가 종교 혼합주의를 지향하고 성경의 권위와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는 등의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1948년 출범한 WCC의 헌장 제1조를 보면 WCC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WCC의 정신을 나타낸 헌장 첫 조항을 통해 WCC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가 종교 혼합주의를 지향하고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등의 오해가 계속되는 것은 WCC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WCC는 회원교단 협의체로 다양한 신학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떤 의제든 WCC 총회 안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WCC의 입장이라는 것은 성급한 주장입니다. WCC는 7년마다 여는 총회에서 만장일치 결의로 공식 문서를 채택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WCC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거나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한다면 이런 공식 문서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WCC는 이런 결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게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공식 문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좀 더 WCC 자체가 주장하는 문서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셔서 그런 다음에 WCC를 바로 알고 그런 다음에 WCC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한국교회와 국가의 위상을 높일 WCC 제10차 부산총회. 이번 총회가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논의할 역사적 현장이 되도록 왜곡된 정보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을 멈추는 성숙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장마철 홍수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북한 당국이 유엔에 긴급 수해 복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엔은 지난 23일 북한 외무성으로부터 수해 현황 자료를 받았다며 자료에는 홍수로 인한 북한 내 사상자, 도로와 다리 등의 시설 파손,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옥 파손에 대한 통계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명, 실종자는 14명으로 집계됐으며 100여 곳이 넘는 도로가 파손됐고 북한 전역에 10,000여 채가 넘는 가옥이 무너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평양에 주재한 유엔 아동기금, 유엔 개발계획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 유엔 실사팀을 파견했으며 미국의 비정부기구도 북한의 수해 지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수해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성서한국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이사직을 해임했습니다. 논문 표절 논란 때문인데요. 교회 측은 대학이 학위를 인정하고 당회도 문제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서한국은 지난 15일 임시총회에서 오 목사의 이사 해임을 결정하고 사랑의 교회 측에 해임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임 이유로는 오 목사의 논문 표절이 사실로 판명된 상황에서 성서한국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대한 오점을 남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 목사는 지난 2월 논문 표절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성서한국 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힌 바 있습니다. 5개월이 지나 해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성서한국은 교회 내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교회 측은 포체스트룸 대학 측이 논문의 일부 표절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지 않고 학위를 그대로 인정했으며 당회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공식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한국이 이사 해임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교회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했다면 당초 제출했던 이사직 사임 이사가 처리되기보다 재고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성 목사도 군종장교로 임관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25일 내년부터 여성 성직자에게도 군종병과로 임관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앞으로 5년간 총 14명의 여성을 군종장교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군별로는 육군 9명, 해군 2명, 공군 3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종교별로는 기독교 여성 목사 8명, 여성 승려 6명이 배치됩니다.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는 천주교는 제외됐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종병과 여성인력 개방은 각 군의 여성인력 개방 추세에 맞춰 추진됐다며 장병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신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은 현재 여성 장교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포병, 기갑, 방공병과 분야도 내년부터 여성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신대학교 총동문회가 시국 성명을 내고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신대 총동문회는 시국 성명에서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유린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엄정한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에 관련된 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총동문회는 또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치권의 NLL 공방에 대해서는 현 집권층이 NLL 문제로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지난 24일 법무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덴버 신학교 마크 영 총장이 최근 전 세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 결혼은 남녀의 이성 간 결합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노량진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크 영 총장은 현재 미국에서는 동성결혼 문제가 윤리적 이슈가 아니라 인권적, 법적 이슈가 됐다며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결혼과 성관계가 반드시 남녀 이성 간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성경적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 총장은 또 동성애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가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선교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돈과 권력 등 많은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외부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영 총장은 침체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복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철저히 보수적이면서도 현대사회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건강한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마크 영 총장은 달라스 신학교 교수, 폴란드 복음주의 신학교 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폴란드 선교사로 14년간 사역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한글과 컴퓨터사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종교단체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정품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사례며 일선 교회들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기독교학 입문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기독교학 입문과정은 전문적인 성경 연구와 신학을 실제 삶에 접목시키는 강의로 구성되며 2학기 전액 장학금 체제로 운영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제8기 등대지기 학교에 참가할 학부모들을 모집합니다. 등대지기 학교는 입시 사교육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시작돼 매회 400명 이상이 수료하고 있으며 8기 학교는 9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회세습 반대운동연대가 오는 30일 교회세습 방지법 제정을 위한 포럼과 교단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장통합 평양로회 조주희 목사와 강문대 변호사가 발제하며 포럼 후에는 교단총회에 세습 방지법을 발의한 교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고 장마 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면서 제주도에만 한때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는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겠고 다음 주에는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